기재위 간사 유성걸 의원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2020년 3월 시작된 0%대의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로 올랐었지만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서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5%에서 2%로 올려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급등한 집값 때문에 목돈을 빌려서 집을 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국가 부채는 내년에 1068조, GDP 대비 50.2%로 된 상황에서 서민은 은행에서 돈 못 빌리게 하고 은행 이자마저 오르면은 도대체 서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도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에만, 또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 공약 남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긴축에 들어간 만큼 이제 경제정책의 틀도 바꿔줘야 합니다. 가게와 기업을 살리고 취약계층의 타격이 없도록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세 정책에 관련된 경쟁력, 조세 경쟁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의 조세재단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조세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금년도에 26위로 5년간 9단계나 하락을 했는데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7단계, 프랑스는 2단계, 영국은 1단계 각각 순위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세맥별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세 4대 분야, 그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가 순위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소비세 분야만 순위가 상승했을 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세부담 완화, 과표 구간 단순화로 인해서 법인세, 재산세 등에서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조세 정책을 보면은 본인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누더기식으로 세법을 개정을 해서 복잡해지고 한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세 체계는 행정비용을 수반하고 비효율을 낳고 결과적으로는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또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보유세를 운운하면서 갈라치기 세금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책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